최근 세계 정세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점점 노골화되고 그 여파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전쟁 구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 하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발언을 한 직후 미국의 관세 폭탄 가능성이 거론되며 동맹 간의 불신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글로벌 방산 판도에 이제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러시아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러시아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드론을 폴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 나토 인근 국가들 상공에 띄우며 강수를 두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다시 한번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긴장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가 더 이상 미국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한국뿐이다 라는 논조의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의 승인 절차와 납품 지원으로 이미 수차례 골머리를 앓은 폴란드는 빠른 납기와 높은 기술력을 겸비한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FA50PL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FA50PL은 단순히 전투기를 수입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폴란드 공군이 미국 중심의 전력체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공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에는 RTX가 개발한 공냉식 ASA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가 있었습니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경량 구조로 설계되어 냉각 부담을 줄이고 공대공 공대지 모드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 장비를 채택했지만 통합 과정에서 미국의 승인 절차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 국방부의 ITAR 규정과 각종 소프트웨어 인증 절차가 길어지면서 납품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국방부는 독자적인 협상을 시도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이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KAI는 공장 라인을 직접 공개하고 폴란드 측 점검단을 초청해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한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며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능동적인 대응은 단순한 계약 이행을 넘어 한국이 이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미국과 사업을 진행하는 거의 모든 동맹이 겪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ITAR, 승인 절차, 수출 제한, 부품 인증 등의 복잡한 관문 때문에 실제 전력화 시점이 계속 늦어집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같은 제약을 기술력으로 돌파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공냉식 ASA 레이더 ESR500A가 바로 그 해답이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팬텀 스트라이크와 동일한 철학으로 설계되었지만 완전히 한국의 운용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폴란드의 요구와 한국의 기술이 맞물리며 FA50은 단순한 수출형 전투기가 아닌 유럽형 경전투기로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폴란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을지 몰라도 실행력과 납기는 한국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의 방산산업은 속도와 신뢰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한국이 유럽 방산시장에서 새로운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모든 전략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이제 전 세계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FA50PL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속도와 독립성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한국이 제시했습니다. FA50은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검증된 다목적 경전투기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버전은 한층 더 발전된 형태로 유럽 공군의 기준에 맞춰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ESR500A라는 이름의 새로운 레이더가 자리합니다. LIG 넥스원이 독자 개발한 ESR500A는 공냉식 ASA 레이더로 기존의 팬텀 스트라이크보다 탐지거리와 효율성 모두에서 한 단계 진화한 장비입니다. 이 레이더의 가장 큰 강점은 경량화와 전력 효율성입니다. FA50의 기체는 중형기 대비 제한된 공간과 전력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미국산 냉각식 시스템은 부적합했습니다. ESR500A는 이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냉각 부담을 줄이면서도 100km 이상의 탐지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복제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실제 운용 데이터에 근거한 최적화의 결과였습니다. 이 레이더가 등장하면서
FA50PL은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로 변모했습니다. 단순히 값이 싼 대체제가 아니라 유럽형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 언론은 ESR-50A는 한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음을 증명한 상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ESR-50A는 정비 효율성에서도 탁월합니다. 공냉식 구조 덕분에 유지보수 주기를 단축하고 임무 전환 시간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전장에서 가동률로 직결됩니다. 전투기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작전 투입 가능 시간이라면 ESR-50A는 그 수치를 눈에 띄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폴란드군이 ESR-50A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 강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산 레이더가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승인 절차와 납기 지연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ESR-50A는 개발국 내에서 모든 절차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도 시점을 절반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이는 곧 전시 대비 능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문제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ESR-50A의 등장이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방향성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부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인 항전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독립성은 곧 정치적 자율성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나라의 승인도 기다리지 않고 자국의 판단으로 무장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전례 없는 강점입니다. 한국은 이를 계기로 유럽형 무장 통합 체계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미사일 제조사 MBDA와 협력하여 FA-50과 KF-21의 미티올, 미사일을 통합하는 공동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가지 무기를 연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유럽 방산 생태계와 한국의 항공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협력의 의미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섭니다. 유럽 시장은 더 이상 누가 만들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유연하게, 그리고 얼마나 신뢰성 있게 납품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SR-50A는 바로 이 세 가지 요건을 완벽히 충족시키며 한국을 유럽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ESR-50A는 ITAR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장 통합 절차가 6개월이면 끝납니다. 반면 미국산 시스템은 최소 24개월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행정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각국의 안보 위기 속에서 시간은 곧 생존입니다. 폴란드는 이를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미국 없이 유럽을 상대로 독립적인 무기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ESR-50A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한국 방산이 기술 중심에서 전략 중심으로 진화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한국과 함께 새로운 방산 패러다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ESR-50A와 FA-50의 결합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무기 계약이 아니라 미국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이 새로운 동맹을 선택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ITAR 규제는 세계 방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족쇄로 불립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동맹국에게조차 수출 승인 절차가 끝없이 이어지고 부품 하나를 바꾸는 데에도 몇 달씩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폴란드는 이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FA-50PL 사업에서도 이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승인해야 하는 항전 장비와 소프트웨어 통합 절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일정이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무기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절실히 찾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 기술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그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ESR-50A의 성공은 한국이 독자적인 레이더 체계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방산 주권의 획득을 뜻합니다. 폴란드는 이 사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레이더가 단순히 미국산의 대체품이 아니라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유럽과의 협력 영역을 넓혔습니다. MBDA와의 공동 개발뿐 아니라 유럽 내 미사일 시스템과의 통합 실험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F-21 역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FA-50의 후속 개념이자 한국 항공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KF-21은 이미 미티어 미사일과의 연동 테스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방산 독립의 실질적 완성 단계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일정이 흔들려도 한국은 자국 기술만으로 대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폴란드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기술로는 앞서 있어도 실행력에서는 한국이 훨씬 빠릅니다. K방산의 속도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계약 체결에서 납품까지 한국은 세계 최단 기간을 자랑합니다.
폴란드 FAU-10 납품 일정이 미국의 승인 문제로 흔들릴 때 KAI는 이미 조립 라인을 풀가동하며 예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기다리는 대신 먼저 준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유럽 국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식 체계는 복잡하고 유럽 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 더 느려집니다. 하지만 한국식 방식은 단순합니다. 신속하고 명확하며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런 한국의 태도는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이 아닙니다. 납기, 유지보수, 그리고 전력화 일정까지 책임지는 완성형 패키지입니다. 유럽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방산협력은 곧 안보의 문제입니다. 그 안보를 지연 없이 보장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지금의 한국입니다. 또한 ESR500A와 같은 장비가 갖는 의미는 기술적 자립을 넘어섭니다. ITAR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폴란드처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에게 무기 승인 절차가 늦어진다는 건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한국산 시스템은 이런 제약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유럽형 무장 패키지를 구상 중입니다. 한국산 ESR500A 레이더에 NVDA의 미사일을 결합하고 폴란드 국내 조립 라인을 활용해 유럽형 FAU-10을 생산하는 모델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폴란드는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생산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유럽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미 ESR500A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유럽형 인증 절차를 통과 중이며 이는 향후 모든 유럽 수출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만든 기술이 유럽의 법적 틀 안에서 공인받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승인 지연은 이제 한국에게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걷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 문장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증명했고 폴란드는 이를 통해 안보의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지 한 나라의 선택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시작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중심에서 한국과 손을 맞잡으며 속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군 현대화를 진행 중인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ESR500A의 성공적인 통합 이후 폴란드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방공체계와 지상전력을 동시에 한국형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로켓 발사기가 아닙니다. 한국군이 실전 운용 중인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로 한 발이 전장을 뒤집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닙니다. 폴란드는 이 천무를 자국의 전략 핵심 무기로 삼으며 국경 방어 태세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국방비의 4% 이상을 지출하며 나토 최고 수준의 군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전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러시아와의 전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시 납기와 탄약 자립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천무,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탄약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 내 방산 허브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무는 현지화 비율을 높여 폴란드 내에서 직접 조립 및 생산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면허 생산이 아니라 설계시험 품질 표준까지 폴란드 산업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완전한 기술 이전 방식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39 천무 모듈을 현지에 배치했으며 매년 수천 발 단위의 정밀 유도탄을 자국 공장에서 생산해 비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MRS 탄약 패키지가 이 체계의 근간이 되었고 이를 통해 폴란드는 유럽 내 최초로 국가 단위 재장전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무기 수출 계약을 넘어 유럽 군수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서방의 느린 승인 절차와 제한된 수출 규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유럽형 자율방위 체계를 구현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구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유럽형 인증을 한 번에 획득하고 현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속 탄종을 공동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본사의 생산 라인과 폴란드의 현지 공장이 병렬로 가동되며 납기와 물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유럽 내 조달 규정까지 충족시켰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발사대, 통신체계, 예비 부품까지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완전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와 병행 운용되던 호마르 K 프로그램은 점차 천무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탄약 자립도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CGR-080 정밀 유도탄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폴란드는 훈련탄과 실탄을 동시에 비축할 수 있는 군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력 확대가 아니라 전시 즉시 재보급이 가능한 구조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나토 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과 자체 탄약 생산 체계를 동시에 갖춘 국가는 유럽 내에서도 드뭅니다. 폴란드가 이 시스템을 실전 배치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전혀 다른 균형이 형성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국가적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무기, 그 무기가 바로 한국산이라는 점은 유럽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유럽의 안보를 지탱하고 있다는 문장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의 천무는 빠른 납기, 높은 명중률, 장거리 타격 능력, 그리고 유연한 조정 가능성으로 유럽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천무는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한국이 구축한 방산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계약을 지키고 납기를 맞추며 실전에서 결과로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한국을 무기 수출국이 아닌 전략적 동반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교리 전체를 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천무가 있었습니다. 2023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국경에서 천무 실사격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18포병 여단이 운용하는 천무는 폴란드형으로 개량 데노마르 K, 호말 K 버전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한화가 제작한 발사대는 폴란드 트럭 CC에 통합되었고 발사 통제 장비와 전자체계 역시 폴란드 기술진이 직접 참여해 구성했습니다. 이 통합형 모델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폴란드 방산산업이 한국의 기술을 흡수해 스스로 발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천무의 첫 실사격은 유럽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위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사거리 80km 이상의 정밀 유도탄이 목표 지역에 정확히 명중했고 발사 후 재장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유럽 기준으로도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폴란드군은 즉시 이 체계를 실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무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하이마스 HIMARS보다 2배의 발사량을 자랑하며 더 넓은 화력 스펙트럼을 제공합니다. 하이마스가 6발의 미사일만 탑재하는 반면 천무는 12발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30mm 소형 로켓탄을 20여 발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다중구성 모듈을 탑재해 다양한 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항공수송과 기동성을 중시한 설계로 중량 16톤의 경량형 차량 기반입니다. 반면 천무는 화력 중심의 체계로 25톤급의 안정된 차륜형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덕분에 사격 정확도와 연속 발사 속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전장은 해외 파병이 아닌 자국 영토 방어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항공 수송이 가능한 경량성보다 강력한 화력과 지속 운용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천무는 이런 조건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납기였습니다. 하이마스의 글로벌 수요 폭증으로 인해 미국의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폴란드가 주문한 하이마스 500대 중 상당수가 인도 일정이 계속 연기되며 폴란드 국방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 체결로 2년 만에 첫 천무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이런 속도의 차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천무의 실전 성능도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제 BM-30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과 비교했을 때 천무는 더 긴 사거리와 더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특히 정밀 유도 기술을 적용한 탄종은 도시방어, 포병 지원, 장거리 타격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의 화력을 통해 러시아군의 전차 및 장거리 포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력 변화는 동유럽 전체에 군사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군사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화력을 확보한 첫 동유럽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폴란드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싸울 준비가 된 나라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상징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약속한 일정을 지켰고 품질로 응답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 폴란드는 하이마스와 천무를 병행 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 전력의 중심은 점점 천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격, 납기, 성능, 유지보수 모든 면에서 천무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제 폴란드는 천무의 현지 생산을 넘어 인접국으로의 수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폴란드의 천무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K 방산 허브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폴란드의 영토에서 유럽 전체의 방위선을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이마스의 시대가 느려지는 사이 천무의 이름은 속도와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폴란드가 증명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전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